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 경제 일정을 잘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면 시장 대응이 훨씬 수월하실 텐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주간 경제 다이어리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금리였습니다. 우선 우리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4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물가 상황이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키워드는 엔비디아와 연준의 입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력했던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23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고려한 이러한 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에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1%로 조정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기자 간담회에서 물가가 지금처럼 안정되는 상황을 보면 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추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금 저희 교보증권에서는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3분기 올해 8월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물가 상황, 지난달에 농림수산품 가격은 한풀 꺾인 상황이었는데 이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 5달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글로벌 시장 안에서 가장 기다리던 이슈 중에 하나인 이 엔비디아의 실적. 우선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상황인데요. 매출은 같은 분기 대비 무려 262% 급등했고 주당 순이익은 4.5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 이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바로 주식 분할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 3년 만에 주식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분기 배당금까지 올려잡으면서 강력한 수를 내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장 마감 이후에 상승폭을 키우며 천비디아 등극해주기도 했고 그 이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력한 엔비디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인데 이 5월의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의사들은 고금리 상황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 수준이 좀 아쉬웠다, 물가 상승률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까지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50%가 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연준 의원들의 입과 엔비디아의 성적이 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주 캘린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면 시장을 대비하기 참 수월하실 텐데요. 돌아오는 주간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월요일은 미국과 영국 메모리얼 데이와 공휴일을 맞이하여 쉬어갑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은 2020년부터 47%대 급등세를 좀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부족한 주택 공급량과 모기지 이자율 급등세가 좀 강력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번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택 상황 체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상하이 국제식품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에 참가하는 우리 식품 기업들의 횡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독일에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연준에서는 베이지북을 공개하는데요. 이번이 올해 4번째 베이지북입니다.
이에서는 이 발표일 기준으로 2주 후에 있을 연준회의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30일 목요일 미국의 1분기 잠정 GDP와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MSCI 발표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날 MSCI 지수가 좀 재조정됩니다. 그리고 이날 장마감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6월 3일부터 이 리밸런싱 내용이 우리 시장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 가장 기다리던 이슈 중에 하나 아스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스코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 아스코인데요. 우선 이 학회 앞서서 발표가 될 초록, 이 공개일 전후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은 17개 기업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연구 현황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 경제 일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